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제주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에 이어 8번째로 열린 토론회는 강창일 개헌특위위원이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제주 지역 최대 관심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를 하는 제주에 대해서는 도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자치법률 입법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이번 고교 무상급식 확대로 총 2,844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내년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100%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군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초, 중은 물론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관내 7개 고등학교 2,844명입니다. 일반 학생 1,992명은 완주군과 교육청이 각각 50%를 부담하고 저소득 등 852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합니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군비 5억 8,700만 원, 교육청 10억 8,800만 원으로 총 16억 7,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은 2009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고교생에 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다가 이번에 관외 통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전면적으로 100% 시행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군 의회, 도교육청 등과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같은 방향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전북 익산 신기교차로는 2013년부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이에 익산시가 1억 8천만 원을 들여 미끄럼 방지 포장과 신호기 전방 배치 등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나섭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의 사고율을 줄이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오는 11월 말까지 모현동 신기교차로에 미끄럼 방지 포장, 신호기 전방 배치를 통한 정지선 준수율 향상과 운전자 인지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교통 안전 표시 시인성 강화를 위하여 발광형으로 변경,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 조명 등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익산시에서는 괴산체육공원 및 산업도로 사거리, 즉 신기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업 내용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시설과 미끄럼 방지, 교통 안내 표지판을 개선함으로써 통행하는 보행인과 차량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은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발생한 교차로 중 3년간 EPDO 상위 지점 안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사업 효과가 높을 곳으로 판단한 곳을 선정하면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 신기교차로 사고 발생은 지난 2013년 10건이 발생해 중경상 18명, 2014년 총 여행에 중경상 11명, 2015년 9건의 중경상 16명이었으며 사고 주요 원인은 신호 위반, 안전기반 불이행 등입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서대문구를 방문해 주요 정책의 현안,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문화촌 어린이공원을 방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로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신촌 도시재생 시범사업 현장인 서울 창업카페와 창작놀이센터 등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청년 기업 및 단체 등의 활동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나라사랑채를 방문해 입주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 도내 시군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소통, 협업 토론회가 부안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회 준비와 전북 발전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고 도와 출연기관장,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발전의 지렛대가 될 잼버리, 전북 발전과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고 대회 준비 계획과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 실패 사례 등이 소개됐습니다. 시민들 제안이 광주광역시 정책으로 실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1일 제52회 광주시민의 날에 열린 광주시민총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100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모두 53건을 정책으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 제안을 대거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역사적 자산을 토대로 직접 참여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시민총회 100대 제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원안 수용이 10건, 일부 수용 22건 등입니다. 원안 수용은 충장로의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과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주민 참여 운영제 도입 등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 예산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지자체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 읍면동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주인이 되고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자치 활성화, 행정 기능 개선 등을 포괄한 종합적 읍면동 기능 개선 사업인데요. 워크숍에서는 주민자치 사례 발표와 컨설팅이 진행되며 서울시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관련한 특강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장기간 연휴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일반 서민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 문을 여는 병원, 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급실 운영기관 535개소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원, 의원이나 약국은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